우리 다 따지면은 연애하면 그래도 100억은 되지 않을까요? 곱창 집 하시려는 분들 혹시나 있으시면 참고 꼭 하세요. 국물을 되게 공을 많이 들여서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 코리아 2030에서 왔는데요. 예. 지금부터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K푸드 스토리 대표를 맡고 있는 조민호라고 하고요. 저희가 4년 전쯤부터 이제 법인을 세워서 시작이 돼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승도리네 곱돌이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초로 저희 회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네, 출발하시나요? 출발해도 될까요? 여기서 파티하시는 거세요? 그냥 뭐 보통 이제 저희 사무실 제 방 가봐도 이거랑 구조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컴퓨터에 똑같은 책상에. 보통 제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뭐 전날 매출이라든지 또 발생된 특이사항이라든지 바로바로 일어나자 확인하고요. 일어나자마자 이걸 좀 하고 8시에 이제 필라테스 좀 하는데 필라테스. 한 2-3번씩은 일주일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은 현재 몇 개 정도 오픈하셨어요? 지금만 30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이제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네. 가맹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직영 매장에 대한 수익으로 회사는 좀 돌아갈 정도는 되거든요. 사실 하나 좀 신중하게 이것저것 좀 많이 따져서 오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물류에 대한 마진은 전혀 없고 그 카드 매출의 3%에 대한 로얄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피아노 조금 좋아해서 네. 피아노 그냥 조금 네. 치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아노를 그래도 계속 치면은 좀 마음이 평안이 돼요. 아무래도 사람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는 곳은 어딜까요? 저희 여기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고요. 본사 사무실 10년, 12년 전쯤에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업 쪽에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는 와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바로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었어요. 어떻게 진심으로 뭐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됐었어요. 5시 오픈하면은 한 새벽 4시까지는 계속 웨이팅이 있었어요.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기관을 이용하면 사실 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뭐 주류대출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도 이용했고, 물론 장사를 크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차렸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그 일이 좀 지겹기도 했었고요. 근데 적당한 사람이 인수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팔고 6년, 7년 전쯤이죠. 호텔 사업을 했었어요.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식당이 생각나더라고요. 호텔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장사에 대한 포커스를 두진 않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또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은 이득을 계속 가져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구조를 좀 바꿔보자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고 본사에서 조금 덜 이득을 가져가고 와중에 이제 곱돌이탕을 택하게 됐고요. 사실 곱돌이탕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곱창 대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창만 들어가는 곱돌이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한 끝에 곱창까지 들어간 이제 곱돌이탕을 저희가 처음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곱창 같은 경우는 손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했던 거죠. 대창은 손질이 좀 쉬우니까 대창만 넣고 이게 곱돌이탕이다 그렇게 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몇 달간 연습도 많이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신을 해가지고 1호점을 내고 1호점 낼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2호점은? 바로바로 이제 낼 수 있었죠. 1호점에서 매뉴얼과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바로 낼 수 있었고요. 그 와중에 중간에 또 투자회사로부터 이제 투자 유치를 좀 받아서 바로 좀 확장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네. 그 다른 매장에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뉴얼화 시스템화 잡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계속 제가 매장에 출근을 해서 처음에는 계속 그 매뉴얼 시스템을 잡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매뉴얼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자로 좀 만들어서 지금 가맹이 오픈할 때 교육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 잡는 과정이 아무래도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메뉴가 총 몇 개인 거죠? 메뉴는 곱도리탕, 우도리탕, 마라도리탕 3개 있습니다. 우리 다 따지면은 연회하 그래도 100억은 되지 않을까요? 매출 많이 나오는 데는 연회 따지면 10억, 9억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손님 한 분 한 분이 결국에는 네. 지속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들, 식사 시간들, 손님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저녁 한 끼 시간까지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손님 잘 이끌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청결, 위생, 뭐 친절 다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았던 건 진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장사가 할 때도 잘 됐던 이유도 진심. 저는 한 번도 고객님들이 진심으로 안 대한 적은 없어요. 당연히 그 고객님께서는 진심을 알아주시거든요. 네. 피아노가 여기 있죠? 여기도 생각가 있네요. 고객 응대하는 그 네. 매뉴얼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되게 큰 어떤 회사들도 응대에 대한 매뉴얼과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희가 맥도날드는 아니지만 맥도날드는 하나하나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현장에서 일했을 때 이 매뉴얼을 계속 잡아나갔었어요. 이게 다 직접 경험해 아, 보신 경험해봤죠. 예. 어렵습니다. 곱창 집 하시려는 분들 혹시나 있으시면 참고 꼭 하세요. 곱창 삶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프랜차이즈점과 네. 차이점. 저는 확실히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쉽다. 저희 그 실질적으로 직영점들 봐도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5분, 10분 정도만 교육을 하면 그 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영업을 음. 내가 직접 차려야 될지 아.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해야 할지에 음.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성향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한 가게에서 조금 더 직영 매장을 늘리고 조금 더 크게 매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직접 하시는 게 낫고요. 나는 그 안정적으로 그냥 장사를 하고 싶다. 그냥 좀 시키는 대로 본사에서 따라서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택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저는 20대면 당연히 직접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뭔가요? 중독 마라도리? 아까 말씀하신 네. 신메뉴군요. 가맹에 이제 아, 직영에 팔고 있고 네, 조금 테스팅 해보고 네. 세트 팔 메뉴. 예정이고 세트 메뉴도 뭐 원하시니까 그래도 1인에 14,000원이면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데 괜찮은데요? 저는. 이건 2인 기준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 그림은 이 K푸드 스토리라는 법인 회사가 언젠간 저도 이제 떠나게 될 거고 저는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쉰 전에는 은퇴를 좀 하자. 그리고 저는 다시 또 처음에 내가 장사를 했던 것처럼 다시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날 신선한 메뉴들을 제공해주고 손님과 좀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어떤 식당이 되고 싶어요. 메뉴들을 많이 개발도 할 줄 알고 좀 이러신 음. 분들이다. 근데 프랜차이즈점을 내고 싶다. 예. 그런 분들한테 혹시 조언하실?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시스템을 잘 잡는 거겠죠. 시스템 가맹거래사나 이분을 통해서 정확히 좀 잡아야 되겠고 그 정보공개 동의서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프랜차이즈 하려면 이제 그런 것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일단 잘 잡아놔야 되겠고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좀 법이 바뀌어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해야지만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저 때는 안 그랬는데 3년 전에 오토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내가 없어도 어떻게 될지 이 매뉴얼과 시스템을 계속 1년 동안 잡아나가면서 확신이 섰을 때 매출이 높다고 차려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섰을 때 가맹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의 할까요? 시작하자. 가맹 상담하시고 오신 분들. 승돌이네 곱돌이탕을 알게 되셨을까요? 제가 가게를 조금 오래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 본점 가서 먹어봤을 때 이번에 신메뉴 나온 것도 너무 맛있었고 원래도 맛있게 먹고 있어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상담 요청 드려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대표님이랑 가맹점 상담 어떤 거 여쭤보시려고 오셨나요? 한정된 자금 내에서 해야 되니까 좀 매장 얻을 때 우리가 좀 주방 설비나 이런 데를 좀 찾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픈에 찾아서 다 좀 인테리어를 살릴 수 있는 부분, 요새 너무 비싸졌잖아요. 자재비나 인건비나.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주방 설비가 좀 되는 데를 찾아서 오픈을 했으면 하는 거고, 어쨌거나 프랜차이즈 하면은 상권 보호 해줘야 되거든요. 용인 처인구나 아니면 역북지구나 이런 쪽에 좀 괜찮은 데를 좀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같은 지역에선 또 지점을 낼 수가 없나요?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권 2km 근방에는 못 차리게 하고 있고요. 인구 밀집도가 좀 낮다 싶으면은 아예 거긴 제한을 두고 있어요. 대표님 이제 어디 가세요? 이제 회의도 끝났고 상담 일정도 됐고 이제 금토일 매장이 한 매장이 되게 바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영점이긴 한데 그 오픈 전에 한번 가서 한번 점검 한 번 정도 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긴 몇 편 정도예요? 여기는 한 17평, 15평, 17평 정도 되는 매장이고요. 네.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제 두 분이서 근무 많이 하세요. 보통 두 분이서. 주방 하나, 홀 하나 해서 바쁠 때는 서로 교차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조금 더 높은 매장이다 하면은 한 저녁 타임, 한 3시간 정도 파트타이머 이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는 한 2명, 3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곱돌이탕을 만들 때 우리가 아는 낙곱새라든지 뭐 찜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밥이랑 비벼 먹기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 곱돌이탕 자체를 만들 때는 술안주를 좀 좋게 만들자 해서 국물에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골식으로 나가고요. 국물을 되게 공을 많이 들여서 황태, 조미료 안 들어가는 사골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 시원하고 담백합니다. 보통은 금요일 저녁이 가장 손님이 많고요. 또 일부 아파트 상권 있는 매장들은 아까 회의할 때 보니까 어제 한 매장은 낮에만 한 150 정도를 팔아놨대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낮에만 140 정도. 140 정도. 얼마 정도 있는지. 보증금은 보통 동탄 기준. 다 동탄이고 서울이고 다 비슷합니다. 권리금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보통 서울도 비싼 데가 15평 기준에 한 400, 500 정도. 그 다음에 싼 데는 한 300, 200 정도. 150짜리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증금은 보통 다 2, 3천이고요. 어느 식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에 월세 한 2, 300 정도 되는 데들은 보증금 2, 3천 정도는 거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로 전문점으로 하는 데들은 보증금 500, 1000짜리 월세 70, 50짜리도 있겠지만 저희는 보통 상업지구 1층이어서 150에서 한 400 사이 월세는 보증금은 2천에서 5천 사이 정도. 이거는 좀 오래된 매장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도광판이라고 액자처럼 뒤에서 형광등인가를 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이제 뭐 TV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픈하는 매장들은 이제 TV로 해서 한 TV 2세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신규 오픈하는 매장이 그래도 여기보다 조금 더 깔끔합니다. 신규 오픈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주방 설비나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은 뭐 1000에서 2000 정도에도 오픈된 매장이 있고요. 집기까지 다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라 하면은 뭐 5000에서 7000 정도? 보통 주문 들어가면 메뉴는 얼마 정도에 나오나요? 하나씩 끓이는 게 아니라 그날 팔 거를 예상해서 큰 드럼통에다가 초벌을 해놓습니다. 물론 조리 방식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큰 드럼통에 초벌을 해놔서 손님이 들어오신다 하면은 보통 5분 내로는 음식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재료 준비는 언제 하세요? 보통 직원분들이 한 2시 반, 3시쯤에 나오시고요. 네. 4시부터 오픈하니까 1시간 내로도 준비는 보통 다 하세요. 그날 팔게 보통 한 통 반, 그러니까 닭으로 보면은 한 15, 20마리 정도? 네, 저희 코리아 2030 촬영에 임해주셨는데 네. 촬영 소감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런 촬영을 하면서 또 2030이란 어떤 유튜브 채널이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보는 거니까 그냥 제가 서도 없이 그냥 계속 말을 했지만 아,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자영업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그 2030 채널 아래 저희 이메일 주소나 홈페이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껏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우리 채널도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더 그 채널을 보신 분도 그 도움을 꼭 받으셔서 자영업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실행력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실행을 해보시고, 실행을 했을 때 자영업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공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속에서 분명히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루틴대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지치지만 오픈을 했을 때만큼은 초심 잃지 말고 루틴대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손님들이 분명히 올 거고, 또 덕에서 감동을 또 받을 거고, 또 나의 진심을 우리 손님이 또 알아줄 거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영업은 특히나 월세 고정되어 있고 인건비 고정되어 있어서 어느 손익분기점만 분명히 넘어가게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이제 장사를 하시면 이 분기점을 못 넘어서 그냥 월급 받는 수준의 어떤 수익만 가져가게 되지만, 그거를 뛰어넘으면 분명히 더 많은 길이 보이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요식업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2030 화이팅! 네, 한번 코리아 해주세요. 2030 번창하세요. 화이팅!